금요일은 다 상담하는 날이죠. 네, 시작합니다. 참고로 김호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헷갈려. 세상 얘기 전부 다 상담. 네, 무료 철학 박사님, 복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택배로 오인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헤어스타일은 백헌머리 헤어스타일을 고수하시고, 간혹 선글라스를 끼시고, 티셔츠는 10,000원 이하만 고수하시고. 책은 잘 팔리고, 네. 최근 책도 하나 또 내셨죠? 예.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철학적 시 읽기의 괴로움. 네. 뜻 없어요. 그냥 즐거움의 반대가 괴로움이라서 그냥 괴로움으로 했어요. 시를 읽는 게 괴로웠기 때문에, 아니면 철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괴로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유, 삶이 괴로우니까 삶이 괴로워야지 즐겁죠. 본인이 근데 맨날 즐거워요. 괴로워서 그래요. 지금 꼬리뼈도 아프고 설악산 종주하다가 서리에 바위에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좌측 엉덩이가 더 커졌어요. 우측보다. 부어가지고. 나머지 엉덩이를 제가 차드릴까요? 밸런스 맞게? 자, 그러면은 사연을 들어보고 그리고 잡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29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모든 게 귀찮습니다.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여가를 즐기고 잠을 잡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동료와 가족과 웃고 떠들며 살지만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연인도 없죠. 동료 동창은 있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란 질문에도 아무거나, 무엇을 좋아하느냐란 질문에 이것저것 다, 무엇을 싫어하느냐란 질문에는 아무것도 라는 답변만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들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과서랑 많이 다르더군요.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소설이나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믿진 않아요. 저는 8녀 1남 중 6녀입니다. 물론 막내는 아들이고요. 어렸을 적엔 사람들이 항상 많아서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만나는 상상, 사랑하는 상상보단 헤어지고 자유롭게 떠나는 상상이 더 쉽고 편합니다. 전 왜 이렇게 살까요?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요즘. 많죠. 예.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취향도 분명하지 않고, 호흡으로도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지향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호한 속의 삶이 있어요, 그냥. 잘 길러진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20, 30, 40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교과서적인 코스를 쭉 따라서 생산된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의 취향이고 뭐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내 내는 대로 그냥 흉내를 내는 건데, 더군다나 이 사연 보낸 분은 좀 아픔이 있어요. 8녀 1남. 네. 와, 거의 존재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 주장을 한다라고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는, 특히나 마지막 딸이고, 이러다 보면은 얘기 안 하는 거, 자기 욕망 얘기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을 거예요. 그냥 묻어가야 되고. 6녀 다음에 7녀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고, 막내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는 이 가정생활에서의 그 생존의 위기 같은 건데, 아이 하나 하면은 막 들이대잖아요. 막 자기 욕망 피력하고. 근데 이렇게 이 개체수가 많으면 이 존재감이 없어요. 게다가 그 개체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 그쵸, 희생양이죠. 아들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실패한 거고, 실패.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구, 또 딸이네 하다가 아들 나와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리고 아마도 이분이 6남 6번째, 7번째 끄트머리잖아요. 그리고 바로 아들이 나오고. 대충 생각해보면 아마 물론 6번째, 7번째도
자기 자원이 분배되는 순서의 뒷순서지만 바로 뒤에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비슷한 나이대일 거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차이 나봐야 한 서너 살밖에 차이 안 나겠죠. 막내 남동생하고 그 시점에 그 가족에서 아이에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대부분을 아들한테 갔다. 가죠. 그렇게 네,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원의 투입도 없고 보살핌이나 관심도 받아본 적 없는 상태로 어른이 됐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욕망을 주변 가족들이나 부모님한테 피력을 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한다는 말을 못하죠.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또 이상한 논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 욕망을 피력해도 될 만한 사회라면 여기서 해방이 되는데 직장 생활에도 내 욕망 피력 못 하잖아요. 과장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지 못하고 아파도 가야 되고 이게 또 우리 지금 삶이 그렇게 팍팍하잖아요. 뭐 청년 실업 문제서부터 생계가 비정규직 많고 이런 조건에서 많이 일한다라고 그러면 자기 욕망을 또 피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이 됐었을 때 우리 사회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이게 좀 가능해 줬다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족에서도 이 자기 욕망을 표출할 수 없었는데 사회에서도 욕망이 거세됐으니까 그럼요. 이분은 이미 다 성장한 하나의 성체인데 예.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 취향이 뭔지 자기가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예. 어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만.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죠. 남자친구를 만나면 사실 그 여자의 그 욕망을 읽고 싶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그래요. 아무거나. 영화 뭐 볼까요? 아무거나요. 이런 거 뭐 어떻게 사겨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자기 경계. 존재감이 없는 거죠. 스스로도. 보통 이렇게 얻은 경계를 지나면 용서가 안 돼서 여기서부터 싫다가 나오는데 자기 경계를 모르니까 경계를 이어붙이면 자기인데 그 경계를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몰라 자기 그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눈 감고 어느 방향에 갇혀 있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이렇게 가봐야 돼요. 진짜 자기 그렇죠. 욕망을 가지고 걸어서 해서 여기 이거 있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가족에서도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도 왕따 당하니까 그 벽까지 가본 적이 없고 가운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방 안에 있으니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를 끝까지 올인해서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날 버렸어. 얼마나 아파. 이런 경험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없죠. 너무 좋아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바보같이 내가 돈을 거기다 다 써버렸어.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반드시 육개장을 먹을 거야. 갔는데 맛이 없어. 에이 맛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후회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근데 이분은 아무거나니까 아무거나 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있는 분인데 요거를 꺼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자폐적이고 이렇게 내면에 갇혀 있는 분들을 꺼내는 방법은 그런 조건은 사실 마련돼야 돼요. 너희 욕망을 피력해도 된다. 그 또 약간의 좀 들어줌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훌륭한 남자가 필요해요, 사실은. 훌륭한 남자 필요하죠. 그걸 깨주는. 강신주 철학 박사님 연락 잘려드릴까요? 제가 말이죠. 마지막 상담 기념으로 게시판에다가 강신주 철학 박사님이 전화번호를 확 올려버릴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친한다면 이분이랑 친하다면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우리가 저 상담할 때 항상 핵심 코드가 여행가라고 그랬던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갇혀서 인큐베이터나 온실 속에서 자란 상태잖아요.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깨는 방법은 사실은 여행밖에 없어요. 뭐 이분 보면 막 저랑 안 만나는 게 좋죠. 막 번지 점프에 태워서 좀 밀어요. 일단 안 죽을 정도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계 막 깨지게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하면은 좋아지거든요. 뛰어내리는 건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죠, 번지 점프. 저 좋아합니다. 처음만 싫어요. 처음만 무서워요. 전 처음부터 좋아해요. 처음부터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 특이한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옆에서 누가 많이 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여행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 여행이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인데, 하루 예산이 한 10,000원밖에 안 돼요.
한 달인데. 그러니까 비행기표 이건 있는데 한 달 동안 어딜 가서 평균 한 3만 원은 있어야 먹고 자고가 기본은 되는데 한 10,000원, 15,000원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행을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귀찮아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귀찮으면 죽어요. 귀찮아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렴한 숙소나 먹거리나 대단히 민감해지고 촉이 살아납니다. 내가 당장 어디서 잘까? 네. 당장 어디서 뭘 먹을까? 굉장히 촉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싼 건 맛없거든요, 대부분. 그 중에 맛있는 거 잼을 조금이라도 얻어내려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을 한 달만 연속적으로 하면. 그런 거 좋아요. 아주 단순한 예로 10,000원밖에 없는데요. 숙소가 20,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0원밖에 없으니까 숙소가 20,000원이면 내일은 못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네. 머리를 막 굴려야 돼요. 머리를 막 굴려서 누군가하고 동행이 되어서 돈을 서로 분배할까? 네. 아니면 어떻게 안전하게 노숙을 해볼까? 아니면 뭐 기차 안에서 어떻게 잡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안 해본 선택들을 막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연속적인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비슷하게 할아버지들이 무기력증에 빠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전철이 이제 할아버지들은 공짜잖아요. 종로상가에 가면 하루용 또 2-3천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먹기가 뭐 하잖아요. 이걸로 못 먹어요. 순대랑 소주를 이런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가 1,000원, 2,000원이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적당한 사람, 그러니까 적게 먹게 생긴 할아버지들을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드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얼마나 근엄한 척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살아나요. 꼬맹이들이에요. 옆에서 가만히 좀 구경하죠. 아이고 나이 먹어도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그분들은 건강해요. 씩씩거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또 집에 가시고 내일 또 오세요. 그게 좋아서.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그게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의 맛인데 지금 이분은 할머니가 되신 거죠. 29인데 아무거나 집에서 있는 할머니처럼요. 어머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방에 갇혀있는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이걸 깨려면 아까 이제 우리 저 총수님께서 강조했었던 그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궁핍하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감각, 살아있음, 배고픔. 저 소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 그 소세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세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뭐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돈은 소세지를 먹으면 못 들어가고 박물관 들어가면 소세지를 못 먹어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이 박물관도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것이고 이 소세지도 먹고 싶어요.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막 쓰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 소세지도 먹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다 그러다가 박물관에서 나오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네. 출구 앞에 가서 그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티켓을 반 찢어서 남은 티켓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출구로 가요. 내가 그걸 보여주고 방금 나왔는데 방금 나왔는데 내가 못 본 게 있다. 티켓을 들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동양인들 얼굴이 잘 구분 안 가잖아요. 구별 못 하죠. 네.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서 그것도 보고 소세지도 먹고. 현명하시다. 그럴 때 느끼는 삶의 쾌감이 있어요. 차라리 소세지를 먹고 배가 든든한 상태에서 정면 입구로 달려 들어가는 거 어떨까? 그러면 배가 부른 채 경찰서에 가 있죠, 제가. 그런데 이런 경험들, 요런 경험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럼요. 순간순간 스릴, 작은 스릴인데. 예. 식물인간 있죠. 그러니까, 걸어는 다니시면 식물인간 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누가 건드려도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는 있는데 식물인간들이 많아요. 세계가 뭐가 됐든 막 감정이 일어야 살아있음인데, 비가 오면은 뭐 우울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음식을 맛있겠다 막 이러고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식물인간 상태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시고. 뭐든지 괜찮아.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싫은 것도 없어. 소설이나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당혹스러운 얘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렇죠.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미이라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죠. 미이라 식물인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29이시잖아요. 29은 그렇게 사셨어요. 시체처럼 아무거나 자기 욕망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안 남았거든요. 3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 몸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한 30년 정도고, 어쩔 수 없이 쇠하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네. 그때 되면 또 식물인간 자동으로 되니까.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점점점. 지금 30년 남았거든요. 저희 방송 잘 들으시고서. 그거라도 해보세요. 일어나가지고 벽에 막 달려서 반 부딪혀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철학 박사의 처방. 아니, 그 정도 하면 알아요. 그 정도 하면은, 야, 이게 살아있구나. 아프다. 막 이런 곳서부터 하나씩 감각을 다 깨워나가야 돼요. 아무거나가 아니고 아주 그냥 그냥 막 집중하고 음식서부터 까탈스럽게 하나씩 하고 주변에서도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고 어쨌든지 간에 죽어있는 감각, 죽어있는 몸 이거를 살리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살려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고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그렇게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바깥으로 나가서 감각만 깨우시면 제가 봤었을 때 한 내년쯤에 되면 열렬하고 정열적인 사랑하고 드디어 상처도 받으실 거예요. 자기가 욕망하는 남자가 생기고 근데 남자는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상담 올라오죠. 다른 상담. 저 남자가 왜 날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담. 근데 그 상태까지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김호준 색다른 상담소가 6개월 만에 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 네, 문을 연애는 딱 6개월. 물론 3년까지 연애 감정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3년간 할 수도 있었어요. 왜 찌질하게 왜 그래요? 3년간 할 수도 있었는데 요번 사랑은 여기까지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고맙고요. 저희 그 중간에 이거 시작 즈음에서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랬었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 달 전에 치료가 다 끝났어요. 이 방송하고 이 상담 듣고 여러 상담 듣고 이제 우리 총수님 만나고 여기 담당 PD, 작가 이런 분들 만나면서 재밌게 지내가지고 금방 치유가 됐고. 애도 기간 동안. 네, 그렇죠. 한 달 전에 그만뒀어야 됐어요, 사실은. 본인의 치료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이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이 치유가 됐다. 제가 사실 상담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저한테도 울리잖아요. 저한테도 피드백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너 잘 살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돌아가면 저도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 옳다라는 얘기가. 살아야 될 텐데.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렇게 안 산 모습을 쟤네들한테 보여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좋은 검열이죠. 내가 더 성숙해지는. 그러면서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떠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슬픔을 극복하라 어쩌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그 익숙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잘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더 힘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겪는 건데 여기 많은 힘든 분들 있잖아요. 힘든 분들. 나보다 힘든 사연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대개는 나만 이거를 겪는 거 아닌가. 내가 가장 바닥까지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삶이 무료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삶이 치열한 거. 우리 사회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막 젊은이들도 살기 힘들고. 그런 삶의 현장 같은 데나 너무나 생계가 힘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내가 지금 사치스러운 고민들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즐거운 동반자가 됐는데 없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서랍 박사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 붙들고 상담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자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정도의 문제를 자기만 겪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 정도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다들 겪고 있는 걸 아는 순간 자기 문제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렇죠. 그걸 몰라서 자기만 힘든 줄 알고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려고 혼자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극mon대라든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쨌든지 간에 행복하게들 잘 사세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사시고 여행 같은 거니까요. 진하게
저기 60 정도 돼서 눈 감을 때, 70, 80 돼서 눈 감을 때, 와, 다른 사람이 못 가봤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셔야 되죠. 내가 겪었던 게 옆집 아저씨랑 같고, 또 옆집 아저씨랑 같고, 옆집 아저씨랑 같은 삶은 자기 삶에 대한 모욕이었죠. 방치였고. 그러니까 고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잘 견디세요. 여행이니까. 여행은 다 순간순간에 힘드니까. 삶을 항상 여행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끝으로 그것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마지막 시간인데도 큰 교훈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제가 마지막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답게 살자.